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눈먼카고입니다. 저는 조관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아, 피곤합니다. 눈먼카고님께서 저한테 좀 그만 좀 하고 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요즘 일 좀 하고 다닌다고. 아, 그렇지. 내가 항상 공부 그만하라 그랬지. 공부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된 게 아니고 점점 하면 할수록 부족하더라고요. 아, 공부 그만해라. 너무 공부를 하지 마시고. 공부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뭐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어쩔기라. 아이, 안 된다. 이제 공부 그만해라. 이제 하산하고. Anyway, 이번 시간에는 운임공표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했던 가이드라인 그 안에 있는 이제 Q&A 한번 봅시다. 나 궁금한 거 있는데. What? 제가 요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좀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 하다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법조문도 뒤져보고, 저는 제가 항상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법조문 보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근거 규정을 먼저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제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가장 최신 상태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검색했을 때 수입 화물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변경되는 그런 또 항로가 얼마 없었는데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시를 갖다가 검토를 해보고 법을 갖다가 뒤져보고 시행령까지 봐도 수입 화물 적용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와 있고,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있고, 해양수산부는 그 규칙일 수도 있고 고시일 수도 있고 시행규칙일 수도 있고 고시일 수도 있고 그래. 여기에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문기사에 났다 이거지. 그렇죠. 1번 수입은 빠졌다. 2번 항로가 엄청 늘었다. 신고해야 되는 항로가 엄청 늘었다. 얼마 없었는데 엄청 늘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거 안내서 우리 다 봤잖아. 이거 안내서 이거. 안내서 안 나와 있어. 안내서에 없지. 그 안내서에 없어가지고 제가 법부터 해가지고 해운법부터 뒤집었는데도 안 나와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거 신문 기사 쓴 사람 보고 뒤져도 안 나오는데 어디서 뒤질래? 막 뒤져봐도 안 나오는데. 진짜 이거 안내서에도 우리가 없었던 것 같다. 없어요. 그래서 그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뭘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수입은 안 해. 그러니까 수입을 갖다가 의뢰서 뺀다라는 게 고시에 나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저는 확인이 불가능. 여기도 안 나와 있잖아요. 없어. 우리 안 했던 것 같다 얘기해서. 또 하나 있다. 지난번에는 130 항로가였는데 이번에는 27,000개로 늘었다 했거든. 132만 7천 개로 늘어요. 옛날에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네. 뭘 안 해? 130개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번에 2만 7천 개라며. 예전에 이제 130개가 주요 항로구나. 주요 항로만. 배가 막 갔다 막 다니는. 근데 이제 예외되는 항로도 좀 꽤 있었는데 좀 예외를 갖다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 근데 거기 다 얘기 없다. 여기 안 그럼 어디 있다는 거지? 우리가 뭐로 여쭈는 거잖아요. 일단 수입은 확실하게 없어. 확실하게 빠진, 이제 내가 고시까지 다 뒤져봤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27,000개는 나도 또 들었거든. 22,000개인가 하여튼 들었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수부에서 실무자들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글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뭐 해야 된다라고 해서 빼주는 것도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뭐 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수입까지 다 하는 줄 알고 자료 막 준비해가지고 막 갖다 주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 여기 보자. 여기에 그 신고하는 내용이 있거든. 여기 보면은. 여기 수출 여부가 있는 부분은 다 하게 돼 있는데, 그지? 그렇죠. 내가 거기까지 봐서. 근데 지금 요거는 이렇게 구분하거든.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또 하나 있다. 이것도 이상하다.
환정 여부를 도대체 왜 알아는지 모르겠어. 화주들이 이게 화주의 또 알 권리를 보장한다 했잖아. 화주들이 궁금해서 그런 것 같아. 요즘 사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환적은 관계없다고 하는 방법에 지금 컨테이너 화물에는 뭐 환적 되었다고 표시되더라도 하자 없는 수리로 인정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나왔고.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쓸데없는 거 너무 많다고. 그렇기도 하고 아까 그거는 그 실제로 그렇게 수입은 적용이 안 된다면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륙지역이 엄청 많잖아. 네. 그때마다 다 신고해야 되니까 귀찮은 모양이더라고. Anyway,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는 확실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수입은 제외됐고요. 항로는 엄청 늘었어요. 27,000개로.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운임을 다 신고하라는 거야. 빠져나갈 수가 없지 뭐. 자 봅시다. 뭐라고 이제 질문을 했냐면 10분의 1을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15일 이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것,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냐 했더니만,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시키는 또 해라 그 소리네. 15일. 15일 전에 하면 화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일주일 전에 하면 없는 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보름 단위로 운임을 끊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FMC에서는 FMC에 신고하는 순간 운임이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적용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운임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운임 내리기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운임 올리기도 어렵잖아. 그렇죠. 그죠? 그죠. 올리기 어려운 것도 화주의 이제 권리를 보호하려고. 근데 미국 FMC는 이제 어떤 개별 운임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체적 운임이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차지나 뭐 이런 게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했을 때 하주한테 유리하면 바로 적용. 화주한테 불리하면 한 달 후 적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어야지. 운임을 올릴 때는 바로 적용, 운임을 내릴 때는 15일 전에 공표해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취지를 정확히 이해했을 텐데 15일 전에 하라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열심히 따라라는 얘기. 근데 또 이 말도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하기로 했으니까 사실 난 이런 건 참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중국의 규정을 내가 그렇다 찾아볼 수가 없잖아. 진짜 이런 건지 또 중국은 뭐 다른 또 예외 조항이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왜 미국 얘기는 안 해?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또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틀린데 여기 미국 얘기는 왜 안 하냐? 미국은 또 바로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말 왜 안 해 또? 자기한테 유리한 거 끌어다 드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항해에 기항하는 모든 국적 외국적 선사의 운임 등이 공표될 경우에 공표된 운임 등이 낮은 선사로 화주 이탈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각 항로별 공표 운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달라. 즉 평균 운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제 평균 운임 1000불이면 그것을 5% 플러스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지 하면은 그 해양부 수산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거 해라 뭐 그 같은데 선사가 자율적으로 운임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자율적으로 공표된 운임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시장 가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훌륭하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 얘기네. 근데 운임 공표제 자체가 개입한 거 아닌가? 근데 뭐 그렇죠. 개입한 건데 근데 개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나 하냐 그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항상 제대로 해주면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딴짓을 한다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야. 보름 전에 운임을 신고하라 그러니까 공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차라리 그냥 해수부에서 운임을 줘. 그냥 알아서 할게. 우리 따라갈게. 여기 답입니다. 솔직히 해수부에서 운임을 주면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적정한 운임으로 탁 해가지고. 그리고 좋지. 신고 제도 딱 운영하고. 그리고 특히 또 외국 선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뭐라 그래도 우리 해수부에서 이렇게 하라는데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걸 원했을 것 같아. 그다음에 뭐 이제 피더 선사는 뭐 운임 공표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컨테이너 선사의 공컨테이너 운송도 이제 운임이 발생하지 않아 운임 공표가 어렵다. 공컨테이너 대한 운임, 공컨테이너 운임도 공표해야 되나? 그저 모르겠네. 공컨테이너 운임을 왜 공표해?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입 화물은 운임 등의 지급 방식에 따라 운임 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운임 등을 정해서 공표한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운임 공표제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일말 있네. 이거 Q에서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잖아.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없다는 점 없는 걸 갖다가. 그래서 판단했겠지. 이제 하지 말자고. 그렇네. 뭐 어쨌든 자료를 그러니까 이게 참 우스운 게 뭐냐면 이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 수출 화물이지만 FOB는 그쪽에서 운임을 정하잖아. 그렇죠. 걔들이 운임을 천차만별로 정할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 이게 10% 안팎을 정하는데 예를 들면은 운임이 1000불로 신고했는데 800불로 다시 이제 신고를 했어요. 15일 전에. 그러면은 1000불에서 800불 운임이 떨어졌잖아. 그럼 모든 함으로 다시 이 880과 7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이 800이라는 운임이 FOB 화물이기 때문에 신고했다면 우리 국내에서는 대부분 다 1000불에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격차가 생기잖아. 똑같은 논리가 수출 화물에도 적용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모르겠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참 골 때립니다. 화물의 계절적 특성 등으로 인한 대량의 스팟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공표한 운임 등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므로 스팟 화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려하여 판단할 신고 대체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게 검토할 뭐야, 예정입니다. 이게 문법이 맞나 이거? 판단할 친구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저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그 요청을 갖다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그 기준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기준을 제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계절적인 게 좀 뭐가 있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뭐가 있냐 그러면 봄 되면은 오렌지가 엄청 들어온다고. 오렌지 시즌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모르겠어.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미국에서 리퍼 컨테이너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럼 한국에서 나가는 리퍼 컨테이너 가격이 막 떨어져. 폭락을 해.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것도 뭐 검토한데? 그 그래서 요청을 얻을 때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뭐 그 얘기로 판단해야 되죠. 사실 이게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신고하거나 공표한 순간 발생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떤 뭐 네임드 어카운트나 뭐 특정 아이템을 넣게 해가지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순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 Q&A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주의사항에서 이슈에 대해서 항상 공지를 해요. 관세청이 됐든 공지를 하는데 공지사항이 더 헷갈리게끔 공지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직접 운송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네,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추가적인 공지가 내려왔어요. 관세청 차원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것은
통선화증권이 발행이 됐을 때 다른 추가 지급 BL 한 장이면 돼 그냥. BL 한 장이면 그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없으면서 요구하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이렇게 또 다른 공지사항이 온 거예요. 근데 예전의 규정을 갖다 보게 되면 그 통선화증권만 보고 직접 운송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안 내도 될 수 있는 게 확실한 근거 규정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세관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걸 갖다가 요구를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애매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그거 보고 통선화증권 주는데도 다시 달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수를 요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헷갈린다. 거기에 대한 공지사항은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또 안 내려주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부산에서 환적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는 거여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실어가지고 부산에서 환적해가지고 예를 들면 베트남 들어갔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직접 운송 원칙 때문에 부산 세관에 전화해가지고 그 비조자 증명서 주세요 그러면은 부산 세관장이 주겠냐고 그거를. 안 주지. 당연히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L 보면 되네. BL 보면 BL이 미국에서 실은 컨테이너 넘버 그대로 부산 베트남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눈먼카고님 제가 이렇게 그 호칭을 눈먼카고로 안 하고 앵그리카고 앵그리카고 앞으로. 그 다음에 장기 운송 계약 이런 경우 많거든. 올인 레이트로 계약을 한단 말이야.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공표된 운임 등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므로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인 계약에 대해서는 선사의 공표유예 또는 신고 대체 등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계약 똑같으면 계속하고 있어.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이며 THC 등 운송 과정에서 터미널 운송 길고전은 구분해서 신고해라. 다 신고해라. 낱낱이. 아니 왜냐면 장기 운송 계약이니까 선사하고 가져가고 그냥 됐나? 됐다. 오케이? 오케이. 전부 얼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또 이렇게 난리야 도대체. 근데 뭐 장기 운송 해가지고는 그 로테르담 규칙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 로테르담 규칙 기억나죠. 네, 그 로테르담 규칙 보게 되면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할 때 다른 화주랑 차별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또 장기 운송을 갖다 맺지 않는 화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또 그런 배려도 요만큼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리프 컨테이너 중에서 뭐 이런 컨테이너도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리프라 되어 있으니까 이런 또 컨테이너는 또 유예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질문은 다양하게 나와도 정답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Q&A 왜 만들어? 묻던 질문이 오든지 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장기 운송 계약 체결시 포함되어 할 내용을 준수하지 않, 그러니까 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계약 내용을 어길 때 얘기가 이거 안 나오는 게 문제던데 어쨌거나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대 조건, 그다음에 최소 보장 물량, 그 다음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라.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있었을 때. 그걸 안 하면은 벌칙이다. 벌칙이다. 과징금, 과태료, 벌금 뭐 이렇게 다 있는. 요건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넘어가고. 요게 이제 장기 운송 계약 체결 당시 화주가 제시한 물동량과 실제 선정하는 물동량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주의 금지 내용 중에 운송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화주가 벌금 내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런 느낌의 1,000만 원. 그런 느낌의 답인 것 같기는 한데요. 요거는 좀 나 궁금했어. 왜냐하면 실제로 그 운임 잘 받으려고 물량 많이 뻥치 놓고 작게 싣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량을 쪼개가지고 더 싸게 준 놈 줘버려가지고 그런데 저거 벌금은 저기 국가에서 챙겨가는 거고
저걸 갖다가 계약 당사자인 그 선사 쪽에서는 그게 묻잖아요. 이런 Q&A 내용이 있었는데 뭐 특별히 도움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죠. 그거 봐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뭐 15일 전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는데 중국은 30일이니까 참아라. 가장 유익한 내용은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수입은 적용이 안 되더라. 한번 들어갔더라.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 동산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요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포워드가 빠져 있어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그 해상 운송에 하주가 있고 선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포워드가 있다고. 그 포워드에 대해서 전혀 이게 고려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중간에 관세사도 있습니다. 관세사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잖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좀 나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포워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운임 공표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우리 화주의 입장에서 한번 봐주세요. 포워드가 화주잖아. 아니지. 실화주의 입장에서도 무역업을 하는 그 입장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죠.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했으나 끝을 못 낸다. 나는 항상 왜 얘기 안 되지?